자이스토리 공통수학 1 F단원 116번 해설하겠습니다. 두 양수 A하고 B에 대하여 A, B 양수구나. 이차 함수 fx가 ax-b의 제곱이라고 나왔고요. 실수 k에 대해서 x가 k보다 같거나 크고 k 플러스 2보다 같거나 작은 범위에서 이차 함수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gk라고 하자. f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gk라고 하자. 그럼 gk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데 가 조건을 봤더니 g에 3 집어넣으면 a가 되고요. 나 조건은 뭐냐? g에 2 더하기 g에 6. 이 값은 32가 된다. 그러면 F6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먼저 fx가 어떻게 생겼냐? x축에 대해서 b, 0에서 접하는 아래로 볼록인 이차 함수구나. 요게 fx인데 이 녀석을 k에서 k 플러스 2라는 구간의 길이가 2차 2가 되는 구간의 길이가 2가 되는 어떤 범위로 잘랐을 때 작은 범위 안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구하라는 얘기인데 첫 번째 조건을 봤더니 g3이다라는 얘기는 k에다가 내가 3을 집어넣으면은 3에서부터 5까지 잘랐을 때 그죠? 3에서부터 5까지 잘랐을 때의 무슨 값?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뭐가 돼야 된다? a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어렵겠네요. 자, 그럼 3에서부터 5라는 아이가 b의 왼쪽에 있는지 3에서부터 5가 b를 끼고 있는지 3에서부터 5가 b의 오른쪽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죠? 예,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1번, 땡땡 1번. 자, 먼저 3에서부터 5가 x 이퀄 b라는 대칭축보다 왼쪽에 있어서 우리가 잘라놓은 부분이 여기서 여기까지 일대를 보자. 다시 말하면 b가 5보다 같거나 클 때다라고 볼 수 있죠. 맞아요. 그럼 3에서부터 5까지는 저렇게 항상 감소하는 구간이 될 거고요. 그럼 이때 최대값은 어디서 생겨요? F3에서. 최소값은 F5에서 생기는 거니까 요때 라지 m 마이너스 스몰 m이라고 하는 거는 F3 마이너스 F5를 뜻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F3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데 주어진 fx에다가 x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된다? 3을 집어넣으면 된다. 그러면 a의 3 마이너스 b의 제곱 빼기 a의 5 마이너스 b의 제곱인데 그 값이 뭐가 돼야 된대요? a가 돼야 된대요. 요게 땡땡 1번 경우죠 지금. 근데 a라고 하는 건 양수니까 양변에서 a로 나눠주면 우변이 1이 돼요. 그럼 정리해주면은 b제곱 b제곱은 날아갈 거고요. 앞쪽에서 1차식이 마이너스 몇 b 나오고요? 6b. 뒤에서 1차식은 마이너스 10b인데요. 마이너스가 또 있으니까 플러스 10b가 되면서 계산해주면 4b만 남나요? 자, 그래서 좌변 계산했을 때 4b가 남았고요. 그 다음에 상수 보니까 9 마이너스 25가 돼요. 그죠? 얼마예요 그러면은? 그렇지. 4b 마이너스 16이 1 나왔어요. 그러니까 b는 뭐분의 뭐가 되죠? 4분의 17. b가 5보다 같거나 커야 되는데 그죠? 4분의 17은 누구보다 작으니까 5보다 작죠. 4분의 20보다 작아졌잖아요. b가 5보다 클 때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모순이 되는 거죠. 나온 b 값이 5보다 같거나 크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얘는 모순이다. 어허. 그래서 하나를 제꼈다. 그럼 두 번째. 두 번째는요. 이제 그림이 이런 상황을 봅시다. 자, b를 기준으로 3에서부터 5가 전부 b보다 클 때를 먼저 볼게요. 사이에 끼어 있을 때도 있는데 그거는 생각하기가 좀 더 복잡할 것 같아서 얘부터 할게요. 자,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은 b가 3보다 작을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왔어요? 그러면 이때 라지 m 마이너스 스몰 m은 f5 마이너스 f3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f3에서 f5 뺀 거하고 f에서 f3 뺀 거는 부호만 순서만 바뀌면 되겠네요. 앞에 뭐가 붙어 있으면 돼?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되죠. 얘는 왜 그러냐면 마이너스 f3 빼기 f5와 같으니까. 근데 f3 빼기 f5가 아까 얼마였어요? 아니, 그래서 얻어진 녀석이 지금 이렇게 해서 얘가 a라는 애가 나오게 되면은 이 녀석이 결국 16 마이너스 4b 이퀄 1이 나와요. 뭐가 된다고요? 16 마이너스 4b는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4b가 얼마가 되면서 4b가 15가 되면서 b는 얼마가 나온다고요? 4분의 15가 나오죠. 이렇게 구한 4분의 15는 3보다 커요, 작아요? 3보다 크잖아요. 3보다 어때야 되는데? 작아야 되는데. 아, 얘가 3보다 커졌어요. 그러니까 얘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모순이구나. 그래서 두 가지를 날려버렸어요. 그럼 이제 한 가지 경우가 남았죠. b가 3하고 5의 사이에 있을 때. 따라왔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경우. b라는 애가 3보다는 같거나 크고 5보다는 작을 때. 왜 선생님 등호를 이런 식으로 한쪽에만 이렇게 줬나요? 아까 왜 그러냐면 5쪽에 등호 줬고 3쪽에는 안 줬으니까 사이값을 표현할 때 이제 등호 안 줬던 쪽에는 등호 주고 등호 줬던 쪽에는 뺀 거예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한쪽에만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요거일 때라고 보시고. 그러면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를 또 그릴 건데 대칭축은 어디에 있고요? x 이퀄 b에 있고요. 그러면 3에서부터 5까지 얘를 잘라줘야 되는데 문제는 3하고 5의 한 가운데 누가 있어요? 3하고 5의 중점에는 4가 있죠. 그 대칭축이 4인데 대칭축은 b인데 그 b가 4보다 오른쪽에 있느냐 왼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차피 최소값은 꼭지점에서 생기겠지만 최대값은 3에서 생길지 5에서 생길지가 결정된다. 그래서 이걸 다시 두 가지로 나눠야 돼. 여기서. 그래서 기억은 뭐냐? b라는 애가 4보다 클 때 4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 3하고 5의 딱 중간에 누가 있으니까 4가 있으니까. 그러면 한쪽으로 얘가 치우쳤다는 얘기야. 어떤 식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부분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최소값은 지금 동그라미 치 꼭지점에 생기는 게 맞아. 그럼 최대값은 어디서 생기는 거야? 3에서 생기는 거야. 이게 됩니까? 4가 대칭축보다 왼쪽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b라는 애가 4보다는 같거나 크고 누구보다는 작다라고 보면 돼. 5보다는 작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요걸 요 범위 안에서 다시 기억으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이때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F3-FB가 될 거야. 맞습니까? 자, 그래서 F3이라고 하는 녀석은 A의 3-B의 제곱이었고요. FB는 그대로 0이 되는 거죠. 왜냐면 함수 fx에다 b 집어넣으면 0 되는 거 보이죠? 근데 그 계산 결과가 문제에서 a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양변에서 a 소구하면 여기 1 되고요. 그럼 3-b의 제곱은 1이니까 3-b는 뿔마 1 나와서 b 값은 뭐 또는 뭐가 나와요? 2 또는 4가 나와요. 그죠? 그럼 누구는 버려줘야 되고요. 2는 버려줘야 되죠. 왜? 4보다 작거나 크고 5보다 작을 때를 전제 조건으로 해서 거기서 구한 거니까 4는 들어가니까 b 이퀄 4라는 값을 지금 우리가 찾아냈단 말이죠. 요거까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니은으로 가볼게요. 자, 니은을 보시면 이번에는 b 대칭축 b x 이퀄 b가 4보다 작은 쪽에 있는 이런 그림을 갖고 생각해보면, 그럼 4가 이쪽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우리는 잘라야 될 곳이 어디서 어디까지니까 3에서부터 5까지니까 이렇게 잘라주면 최소값은 똑같이 b에서 생기고 최대값은 3에서 생겨 5에서 생겨 5에서 생기니까 라지 m 마이너스 스몰 m이라고 하는 것이 f5-fb가 되는 거지. 이제. 자, 그럼 f5라고 하는 녀석은 x에다 5를 집어넣으니까 a의 5-b의 제곱이고 fb는 0이니까 그 값이 a더라. 양변 a로 약분시켜주면 1 되고요. 제곱 떨어뜨리면 5-b는 뿔마 1이 나와요. 그때 얻어지는 b값은 어떻게 되죠? 4가 나오거나 또는 6이 나오는데 우리가 원하는 지금 b는 어떤 상태냐면은 3하고 누구보단 작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4보다는 작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4가 아까 등호가 있었기 때문에 4보다는 작고 3보다는 작거나 크다 이렇게 돌 수 있어요. 요거 1대 우리가 지금 구한 건데 내가 찾은 4하고 6이라는 애가 저 범위 안에 둘 다 있어요 없어요? 와우 땡큐 베리 마치죠. 둘 다 나가리예요.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개의 그래프 개형을 땡땡이 1번, 땡땡이 2번, 땡땡이 3번에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총 4가지 그래프 개형을 살펴봤는데 그중에 우리가 원하는 건 딱 하나 빼고 나머지는 다 죽어버렸다는 얘기죠. 이해됐어요?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누굴 얻어냈어요? b값을 얻어냈죠. 이해했니 얘들아?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해놓은 결과를 바탕으로 fx를 다시 구성하면 아직 a가 뭔지는 모르지만 a의 x-b가 4니까 이 녀석의 제곱이 fx입니다. 라는 것까지 알았습니다. 맞아요? 이제 이거를 가지고서 고정된 fx가 완성됐어요. 자, 이제 대칭축의 x 이퀄 4라는 고정값이라는 걸 알았고요.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나 조건을 이용해서 g2 값 따로 구해보고 g6 값을 따로 구해서 그 둘의 합이 32가 되게 한다면 a만 미지수간에는 어떤 방정식이 나올 거고 거기서 a를 찾기만 하면 fx가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되겠다라는 거죠. 따라왔어요? 예, 좋아요. 그러면 g2라는 거는 k 대신 2가 들어간 거니까 주어진 함수를 어디서 어디까지 잘라놓으라는 얘기죠? 2에서부터 2 플러스 2인 4까지. 맞아요? 왜냐하면 GK라고 하는 건 K에서 K 플러스 2까지 자르려면 G2는 K가 2를 집어넣은 거니까 이 그래프를 그려놓고 어디서 어디까지 잘라야 된다고요? 2에서 4까지. 그래서 그걸 선생님이 다시 2에서 4까지 빨간색으로 잘라볼 거예요. 그럼 여기 2가 있고 4가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녀석은 이 부분이 된다고요. 맞습니까? 자, 그럼 저 부분에서 최대값은 얼마고요? 그러니까 F2, 최소값은 F4. 그럼 F2는 계산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다 2를 싹 집어넣으면 몇 A? 4A. F4는요? 0. 그렇게 해서 그냥 그대로 5만 남게 돼요. G는 4A만 남게 돼요. 따라왔어요? 이번에는 G6을 구할 건데 G6은 K에다 6을 집어넣으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잘라요? 6에서 8까지 잘라요. 이 부분이란 말이죠. 그럼 최대값은 F8, 최소값은 F6. 따라왔어요? 그럼 8 집어넣으시면 얼마가 되고요? 여기다 8 집어넣으면 16A, 6 집어넣으면요. 4A, 계산하면 12A. 이렇게 G2와 G6을 각각 A로 표현한 게 4A와 12A였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G2 플러스 G6을 하면 몇 A가 되고요? 16A가 되고요. 그 값이 문제에서 얼마래요? 따라서 A가 완성, A가 얼마라는 얘기야? 2라는 얘기야. 이렇게 구한 A를 아직까지 미지수였던 2차 항의 개수 A에다 대입할 수 있어요. 그러면 FX 완성된 거 맞습니까? 그래서 2의 x-4의 제곱이 FX구나. 마무리 계산. F6값만 찾으면 돼요. 얼마예요? 6 집어넣으니까 2 곱하기 4 해서 답은 8. 정답 몇 번에 있습니까? 1번에 정답이 있었습니다. 정리하세요.